자, 오늘 1-2 풀 시간이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과 문제 해결.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4번, 5번 문제, 이런 문장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1번. 1차 부등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1차 부등식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가 이런 부등식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방정식. 그래서 1번 탈락. 2번은 어때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 부등호가 있고 1차 식이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은 어때요? 얘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차수가 x 위에 있는 이 지수가 2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서 탈락일 것 같아? 맞아. 3x 플러스 6. 3x. x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고, 또 5번은 어떻게 될까? 6x. 아하, 여기 등호가 있네. 부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1차 방정식 식이었어요.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하라고 했었죠?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자, 마이너스 3, x는 12보다 작다의 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들을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내라고 했지. 그럼 x만 남겨두고 이 1차 부등식을 식의 변형을 해야 될 거예요. 양변에 몇으로 나눠줘야 될까? x만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3을 양변에 나눠주는 거야. 음수를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것을 수직선 위에서 찾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 여기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보다 작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5번은 헷갈리지도 않을 거고 4번도 헷갈리지 않을 거고, 1번과 2번 살짝 보면은 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게 바로 1번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죠? 마이너스 4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여기에 색칠을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의 차이로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2번 풀어보았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3번 가보도록 할게요. 1차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요. 해를 구하시오. 1차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시오. 가봅시다. 전개 분배 법칙. 15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는 5 마이너스 2x보다 작다.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 x가 플러스 2. 그래서 총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 계산들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예쁘게 다시 써볼까? 이렇게 1번 문제.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2x를 왼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마이너스 2x를 왼쪽으로 이항하는 게 더 좋겠죠? 이항하면은 2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5 마이너스 15. 이 과정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과정이 전혀 없었죠? 이항만 했었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똑같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 여기는 x.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2번. 2번은 얘를 잠깐 지운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자.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x 앞에 소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양변에 10을 곱해서 소수를 정수로 바꿔줘서 풀면은 계산이 편리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양변에 몇을 곱할까? 10. 10을 곱하면 얘는 6. 3-x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양변에다 10을 곱한 거니까 분배 법칙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10을 곱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주면 여기는 10 마이너스 4x. 여러분들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 여기다가 10을 곱할 때 1에는 10을 안 곱하고 여기에만 10을 곱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마저 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x는 그거네 같다 10-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바로 계산할까? 그렇지. 2x 넘겨주면 8. 마지막 단계 2로 양변에 나눠주면 양수로 나눠줬으니까 부동 방향은 똑같고,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2번 문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고, 얘는 1번 문제였죠? 자, 3번 가봅시다. 이번엔 분수가 나타났네. 분수는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또 정수를, x 앞에 있는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맞아요. 6.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이렇게 괄호를 쳐준 다음에 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분배 법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6x가 되고 분배 법칙 해주면 6과 2를 약분하면 3이 되어서 3, 3은 9, 그리고 마이너스 6과 3을 약분해주면 2가 되어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또 분배 법칙 해야 되겠네. 9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6x보다 크다. 또 얘를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8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를 오른쪽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8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와 2를 더하면 그렇지. 1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8분의 1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볼까? 수직선에 나타내라는 얘기는 없지만 한번 연습해보자. 수직선에 나타내볼게요. 수직선 나와라. 이렇게 0, 1, 2 쭉쭉쭉 가서 여기에 10이 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쭉쭉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고,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크다라고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얘는 끝이 없이 무한정. 음수 쪽까지 다 해당되는 값이 바로 x예요.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구멍 뚫리고. 2번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셋, 넷. 이렇게 지어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역시 잘했어. 작다라고 했으니까 4, 3, 2, 1. 사실 3.5, 2.5 여기 있는 모든 유리수,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무리수까지 모두 포함한 실수값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만 모든 값들을 포함하는 값이 바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수직선이 나타내면 무한히 아래까지 모두 다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수직선 나타내는 연습 해보고 있습니다. 3번. 얘는 8분의 11. 8분의 11은 1점 얼마 얼마네. 그러니까 이 색깔로 해볼까? 1점 얼마 얼마. 이쪽에 대략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에 8분의 11이 있다라고 했을 때 8분의 11보다 작거나 작다. 여기서는 8분의 11을 포함하지 않겠죠? 이렇게 3번까지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 주세요. 잠깐 여기서 멈춤 누르고 4번과 5번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현재 통장에 형은 5만원이 있대. 우와, 근데 동생은 얼마가 있어? 6만원이 있대.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5천원씩, 동생은 4천원씩. 형이 더 많이 예금하네, 저축하네, 그쵸? 동생은 4천원씩 계속 예금해. 처음에는 동생이 많았지만 언제 형이 더 많아지겠는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몇 개월 후부터. 그러면 우리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x라고 두면은 x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말하는 개월수라고 x를 둬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상황에 맞게 1차 부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형은 5만 원이 있었고 매달 5천 원씩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5천 원씩 예금할 거예요. 저축할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6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4천 원씩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형이 예금한 돈이 동생이 예금한 돈보다 많아지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많아진다. 같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진다. 그리고 등호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 1차 분식을 풀어보자. 공이 4개, 3개, 4개, 3개. 그러면은 3개를 없애줄 수가 있겠다. 양변에 1000을 나누어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0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50 플러스 5x는 크다. 60 플러스 4x보다. 그러면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4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계산해주면 x. 그리고 여기는 50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0에서 7. 어때요? 11개월 후부터 10개월이 아니야. 11개월 후부터 누가 더 많아져요? 맞아요. 형의 예금이 더 많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x값을 이렇게 구해보았어요. 그럼 마지막 해야 되는 단계가 뭐죠? 반성 단계. 이 x값이 정말 참이 되는지 그래서 x값이 11이 나오는데 반성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x에다가 11을 넣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식에 부합하는지 참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x에다가 11을 대입해 보면 얼마 예금하게 돼요? 5만 원에다가 5만 5천 원을 11을 대입해보면 5만 5천 원, 그 다음에 5만 원을 더해보면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그래서 어디다 쓸까? 1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해서 10만 5천 원을 총 예금하게 되고 동생은 얼마를 예금하게 되나요? 4만 4천 원. 그러니까 총 10만 4천 원. 딱 11개월 때 형이 더 많이 예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개월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동생이 예금한 금액이 더 클 것이고 11개월 됐을 때 비로소 형의 예금 금액이 1000원 더 많아지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 x는 10일이라는 것이 바로 옳게 구한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반성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해가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영주는 등산을 가려고 한다.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걸어가서, 자, 시속이라고 했어. 여기 있는 단어들 놓치면 안 돼요. 시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per hour, km per hour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간 쉰다고 했어요. 10분간. 지금 시간속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10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고치면 몇 분의 몇 시간일까요?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러면 x시간 10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비례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물론 여러분들은 금방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비례식으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기억나시죠? 비례식. 그래서 60x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볼까? 시간분. 단위를 일단 이렇게 다 없애버릴게. 그래서 60x는 10. 그래서 x값은 바로 6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것은 6분의 1시간이라는 것이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 per hour로 걸어서 2시간 30분 이내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최대 몇 킬로미터인 곳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x를 무엇으로 두면 될까? 맞아요. 거리라고 두면 되겠네요. 거리, 킬로미터.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낼 때 알아야 될 공식이 있는데 무엇이죠?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속력. 시간당 얼마만큼 거리를 가는지가 바로 속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이 시간분의 거리를 속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거리를 위치를 바꿔줘서 시간에 대한 공식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다. 또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맞아요. 양변에 시간을 곱해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공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맞아. 다 시간 2시간 30분 이내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볼까? x는 거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리 자리에 x를 두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속력. 올라갈 때는 3km/h. 내려갈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h.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표현을 해볼까? 아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는 3km/h로 가고 여기는 4km/h로 갔어요. 자,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가 되겠죠.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그래서 이쪽에 식은 3분의 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몇 분을 쉰다고 그랬어요? 6분의 1시간. 6분의 1시간을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간 다음에 바로 내려오려면 힘들잖아? 딱 10분 쉬었다고 하네. 그치?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4km/h로 갔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4분의 x. 그렇지. 4분의 x.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4분의 x 시간을 걸려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총 시간이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은 분수로 나타내면은 2 더하기 60분의 30. 즉 2분의 1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죠? 2시간 30분은 2분의 5 시간이에요. 이내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호를 포함할까 안 포함할까? 그렇지. 이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내라는 말은 딱 2시간 30분 걸려도 괜찮다. 뭐라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이제 x 앞에 있는 분수 형태의 1차식 어떻게 푼다? 양변의 최소,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정수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아주 쉬워질 거야. 몇으로 곱해줄까? 맞아요. 12를 곱해주면은 정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12를 모든 항에 12를 곱해주면은 4x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3x는 작거나 같다. 11을 곱해줬으니까 약분돼서 6, 5, 30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정수로 바꿔주니까 정말 계산하기 쉬워졌죠? 그러면 7x는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항시키면 28.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어요. x는 우리가 뭘로 뒀어? 거리로 뒀기 때문에 4km인 곳까지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 4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를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해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 그렇지, 반성 단계를 거쳐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볼까? 4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4를 대입해 보았을 때 참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4, 4. 4분의 4는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검산을 해볼게. 계산해주면 여기는 또 12로 다 곱해줄까? 여기를 먼저 1이니까 요거부터 계산해주면 12 곱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 여기 1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2분의 몇이 되죠? 마이너스 1 해줬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다. 그치? 이제 6만 곱해줘도 되겠네요. 6을 곱해주면 8 더하기 1은 6을 곱해주면 3, 3, 9. 어때요?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즉 9와 9. 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최대 4km까지는 갈 수가 있었네.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었네.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최대 4km인 곳까지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 단계까지 맞춰보았어요. 이렇게 5번까지 풀어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고 또 선생님께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